그의 손등을 스치던 내 가슴 아래 그곳의 미세한 떨림이 조심스레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떨림은 곧 오랫동안 입고 있던 여자로서의 숨결을 되살려 주었다. 온몸이 서서히 달아오르며 남편의 친구였던 그 사람과 모두가 잠든 밤, 조용히 마주한 우리의 사랑은 터질 듯한 속삭임으로 번져갔고 촘촘한 눈맞춤과 포옹 속에서 나는 진짜 여자가 되는 순간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59의 나이에도 가슴 떨리는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25년 만에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룻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셔야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마치 여러분도 그 촛불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던 하루, 한서진은 설풍의 작은 펜션, 달빛 정원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이곳을 지켜온 지도 벌써 3년째.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창밖의 단풍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왠지 쓸쓸했다. 5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요한 일상이 이어질 줄은 몰랐다. 남편 민석과 함께 꿈꿨던 이 펜션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무게가 되었다. 현관문을 잠그려던 순간 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오래된 가구를 운송하는 차였다. 아 맞다. 오늘 골동품 배송이 있다고 했지.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회색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깊은 눈매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한국 골동품 유통 서강현입니다. 주문하신 찻상과 장식장 가져왔습니다. 아, 네, 오시기로 하셨죠. 서 사장님이시군요. 한서진은 몇 달 전부터 전화로만 대화를 나누던 골동품 사장과 처음 얼굴을 마주했다. 목소리로만 듣던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서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펜션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산속에 이런 보석 같은 곳이 있다니.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오랜만에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10년 넘게 정성 들여 만든 이곳을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 강연이 그렇게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펜션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정전이었다. 어머, 갑자기 왜 이러지? 당황하는 서진 옆에서 강연은 차분히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태풍 때문에 전력선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속은 복구가 내일 아침쯤이나 가능할 텐데요. 내일 아침이요? 서진은 놀랐다. 혼자 지내는 것도 불안한데 정전까지 겹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까요? 이 어둠 속에서 하산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강연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객실 하나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놓인 서진은 재빨리 촛불을 찾아 거실을 밝혔다. 촛불이 켜지자 펜션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촛불 아래 있으니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네요. 강연의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기 불빛에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진은 냉장고에서 남은 재료들을 꺼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강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골동품들을 정리하며 펜션 내부를 둘러보았다. 촛불 하나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서진이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식사 준비됐어요. 쟁반을 들고 나온 서진은 강연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 그건 제 결혼 사진이에요. 벌써 30년도 더 된? 말을 하던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촛불빛에 비친 강연의 옆모습이 갑자기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 혹시 성함이 서강현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강연이 고개를 돌리자 서진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해졌다. 쟁반이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25년 전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자원봉사하시던 강현의 눈이 커졌다. 이제서야 그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한서진, 그때 그 서진 씨 맞죠? 진짜 강현 씨, 맞아요?
수연이를 돌봐주던 두 사람은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25년 전 8살 딸 수연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진은 병동에서 자원봉사하던 강현을 만났던 것이다. 그때 강현은 29, 서진은 34이었다. 5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은 같았고, 강현은 자신도 어린 시절 병을 앓은 경험이 있어 특히 수연이를 각별하게 돌봐주었다. 수연이는 지금 어떻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해의 겨울, 하늘나라로 갔어요. 강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 밝고 예쁜 아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해서 아니에요. 이제 그때 강현 씨가 수연이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요. 수연이도 삼촌 하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25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때 강현 씨는 저한테 큰 힘이었어요. 수연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저도 그때 서진 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엄마로서가 아니라 강현은 말을 멈췄다. 25년 전에도 그는 서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녀는 기혼자였고 아픈 아이의 엄마였기에 감히 표현할 수 없었다. 수연이가 떠난 후엔 병원에서도 강현 씨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저도 갑자기 병원을 그만뒀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엔 복잡한 감정이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다. 남편분은 5년 전의 지병으로 이제 혼자예요. 저도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요. 순간 서로의 상황이 지금은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25년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인연이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이상해요. 강현 씨를 보니까 그때 기억이 다 살아나요. 서진의 고백에 강현의 가슴이 뛴다. 저도 그래요. 서진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촛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 수연이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던 시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강현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전이 아니었으면, 골동품 배송이 아니었으면 이런 재회는 불가능했겠죠. 혹시 수연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걸까요? 그녀의 말에 강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25년 전 그리움과 지금의 설렘이 뒤섞이며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촛불은 펜션 거실의 한켠에서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뿜어냈고 그 빛 아래 앉아있는 한서진과 서강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아니 어쩌면 여자라는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서진 씨. 강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마저 뜨겁게 요동치는 듯했다. 저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현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거부도 없었고 도리어 깊은 수용이 고요하게 깃들어 있었다. 강현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퍼지며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25년을 기다려왔던 마음이라 멈출 수가 없어요. 서진의 숨결이 짧아졌다. 저도요, 이런 감정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촛불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고 결국 그 거리마저 무너졌다. 아주 조심스러운 그러나 진심이 담긴 첫 키스가 두 사람의 입술을 맞닿게 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촉촉하고 따스한 감정이 입술에서 온몸으로 번져나갔고 그녀는 전율처럼 스며드는 떨림에 눈을 감았다. 서진 씨. 키스가 끝난 후 강현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고도 다급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아요. 강현의 손이 서진의 뺨을 감싸고 천천히 목선을 타고 어깨로 내려갔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몸이 기억하고 있던 따뜻함, 그러나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무엇이 서서히 깨어났다. 당신을 안고 싶어요. 강연의 고백은 더 이상 감추지 않는 진심이었다. 서진은 숨을 삼키듯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촛불이 갑작스레 크게 흔들렸다. 마치 그 순간을 응시하듯도 강하게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갔다. 손끝이 살결을 지나며 서로의 천을 확인하고 시선이 가슴 위를 미끄러지듯 흐를 때 말없이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애틋함이었고 간절함이었으며 동시에 욕망이었다. 서진은 자신이 아직 여전히 여자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비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갈증을 적셔주는 무언가였다. 그녀의 가슴 아래 감춰졌던 공허함이 그의 입술과 손길이 스치며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이도 시간도 세상의 시선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서로의 숨결과 떨림만이 존재하는 공간. 한서진은 강연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다시 시작되는 증거일지도 몰라. 그의 입술이 그녀의 귀를 스치며 내려올 때마다 온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감정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그 밤,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뜨거운 불꽃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그들 사이를 물들여 가고 있었다. 서강연의 손끝이 한서진의 등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 흘렀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고 손끝이 지나간 자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촛불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온도는 오히려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강연의 손이 서진의 허리선을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은 수줍으면서도 갈망으로 가득 찬 뜨거운 공기를 뿜어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을 땐 처음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서로를 갈구하는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서진의 손이 강연의 뒷목을 감싸며 조금 더 그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서로의 천이 교차하는 그 접점에서 그녀는 마치 속살이 눈을 뜨는 듯한 묘한 감각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정과 본능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전신을 덮어가기 시작했다. 강현은 서진의 어깨에 살짝 입을 맞추고 천천히 목선과 쇄골로 입맞춤을 내려보냈다. 그녀의 피부는 촛불보다 더 뜨거웠고 그의 숨결은 마치 밤하늘을 타고 내리는 비처럼 그녀 안에 스며들었다. 서진 씨, 내가 너무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서진은 고개를 젖히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린 봄비를 전신으로 맞이하는 나무처럼 순수하고 절실한 수용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강연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의 손은 이제 그녀의 허리를 넘어 유연한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입술은 그녀의 숨결 사이를 헤매듯 오갔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를 기억하는 듯 정확히 맞물렸고 마치 25년 전부터 서로를 기다려온 운명처럼 하나의 선율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강연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 애리며 말없이 그의 존재를 환영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담으며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속삭임과 억눌린 신음이 밤의 고요함을 깨우듯 잔잔하게 흘렀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둔 서랍을 열 때 나는 숨결 같았다. 서진의 몸이 강현의 품에서 부드럽게 떨렸고 그의 손은 마치 가장 귀중한 유물처럼 그녀를 대했다. 거친 욕망이 아닌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농밀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즈음 두 사람은 완벽히 하나의 온기로 묶여 있었고 바깥 세상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서진은 그의 귓게 아주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강현의 심장을 쥐어짜듯 울렸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서진 씨, 나도 그래요.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이 밤이 내 모든 시간 중 가장 진짜 같아요. 그들의 그림자는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남기며 천천히 꺼질 때까지 마치 사랑의 형상처럼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 4시 창밖에는 잿빛 여명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촛불은 이미 다 타들어가 흔적만을 남긴 채 꺼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서강현은 아직 한서진의 등을 감싸 안은 채 누워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숨결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채 자신을 덮은 이 모든 감정의 무게를 조심스레 가늠하고 있었다. 강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팔을 따라 움직였고 서진은 그 따뜻함이 마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최면처럼 느껴졌다. 잠 못 들고 있죠? 그의 속삭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꿈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완벽해서 깨어날까 두렵기도 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동자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우리가 진짜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떨림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강현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서 이런 감정을 마주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다. 5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벅찬 감정은 처음이에요. 뭔가를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게 이토록 떨리는 일인 줄 몰랐어요. 서진 씨,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말의 온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지도 몰라. 내일 아침이 오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 서진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불안을 꼭꼭 감췄다. 그녀는 평생을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고 딸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펜션을 홀로 지켜내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단지 한서진이라는 존재로 존재하고 싶었다. 강현 씨, 네. 지금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있는 그대로 꼭 껴안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품에 조용히 안겼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이 불안한 밤의 끝자락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촛불은 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씨 하나가 남아 타오르고 있었다.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나무십 소리와 함께 서서히 아침 햇살이 방 간의 안으로 스며들었다. 커튼 틈 사이로 비치는 연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한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의 모든 감각이 여전히 몸과 마음에 남아 있었고 서강현의 팔이 여전히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어딘가에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현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고 그 현실 앞에서 그녀는 다시 여자로서가 아닌 엄마이자 사회적인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각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산의 아침은 상쾌했고 멀리 보이는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조용히 무거워졌다.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바라보던 강현도 곧 일어나 그녀 뒤에 섰다. 서진 씨,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응, 그냥 아침이 오니까 여러 생각이 들어서요. 강현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어젯밤 후회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겁이 나요. 무엇이 겁나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감정이 사라질까 봐요. 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강현 씨는 정말 괜찮겠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다. 서진 씨, 저는 어젯밤 우리가 나눈 감정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건 아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었고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만약 우리가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사는 이곳과 당신의 삶은 너무 달라요. 강현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우리 이제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해봐요. 당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딸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불안을 감싸주겠다고 말해준 것이 오랜만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늘 스스로 감정을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 정말 그럴 용기가 생길까? 그녀의 떨리는 말에 강현은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나를 믿고 기대요. 함께 있으면 천천히 용기도 따라올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창가에서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밤의 열기와는 다른 조용하고 단단한 온기가 서서히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다. 펜션 주방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다. 한서진은 커피잔을 2개 꺼내며 자신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이 밝았고 그녀는 다시 펜션의 주인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여자 한서진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강현은 거실에서 조용히 어젯밤 치워두었던 쿠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온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서진의 가슴을 더 먹먹하게 했다. 커피 드세요. 그녀가 컵을 내밀자 강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잠시의 침묵,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감돌고 있었다. 강현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이야기한 거 진심이었죠?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제만이 아니라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런 말은 너무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이라는 것을 들은 것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내겐 2딸이 있고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겠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성인이고 독립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되죠. 하지만 제가 믿는 건 결국 자식들은 부모가 외롭게 사는 것보다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더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서지는 고개를 떨궜다. 난 아직 내 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딸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받으세요. 강현이 조용히 말했다. 서진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엄마 괜찮아요? 뉴스 보니까 그쪽에 태풍 때문에 정전도 있었다 하던데. 응, 어제 잠깐 정전이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혼자 계셔서 걱정됐어요. 오늘은 좀 쉬세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 걱정 고마워. 짧은 통화였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딸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찜찜함, 그리고 그 안에 묻어있는 죄책감.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강현 씨, 네,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강현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서로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의 말은 담백했지만 깊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이 꺼진 후 찾아온 아침. 그 햇살은 너무 밝아서 두려웠지만 그 빛 아래서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든든한 일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불안함 위에 이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펜션 앞 단풍은 어느새 더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산속의 공기는 서늘함을 머금고 있었다. 한서진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립스틱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스스로가 낯설기도 하고 조금 설레기도 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작은 귀걸이까지 챙기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 나이에 첫 데이트라니. 펜션 마당에서는 서강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니트와 진청 바지, 단정한 외투. 그의 모습은 꾸미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무엇보다도 따뜻해 보였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 강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니요. 그런데 너무 예쁘세요. 서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어색하네요. 앞으로 자주 해드릴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마치 20살 소녀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왔다.
목적지는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미술관과 한적한 호숫가 카페였다. 왜 미술관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서진 씨가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전에 수연이랑 함께 가고 싶었다던 곳이라면서요.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25년 전에도 그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차 안에 잠시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늘 미안했어요. 수연이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미술관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관람객이 거의 없는 평일 오전의 전시장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벽에 걸린 수묵화, 아련한 풍경화, 그리고 어느 할머니의 인생을 담은 사진들. 모든 작품이 마치 지금의 두 사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서진은 어떤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 병실 창가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우리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난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미술관을 나와 호숫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부드럽게 잔잔한 호수 위를 비추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즘 새삼 느껴요. 서진의 말에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카페 안에서 어떤 여자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게 느껴졌다. 낯선 시선, 나이 든 여자의 연애를 바라보는 편견. 서진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속삭였다.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강현은 주변을 살피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울 일도 없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은 쉽지가 않네요. 그녀의 솔직함에 그는 부드럽게 손등을 감쌌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작고 무거운 돌 하나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첫 데이트는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후 펜션 거실은 조용했지만 한서진의 마음은 온통 소용돌이쳤다. 오늘은 큰딸 수연이가 펜션에 온다고 했다. 마침 주말이라 등산객 예약도 많았고 강연과 함께 준비한 티테이블은 펜션 안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진의 시선은 계속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서강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딸이 엄마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잖아요.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고수연은 반갑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고 뒤이어 무심히 신발을 벗으며 안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티테이블 위의 꽃과 디저트를 보더니 눈을 찡긋했다. 웬 분위기예요? 누구 오세요? 서진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오늘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셔. 수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소개요. 그 순간 서강현이 조용히 거실 안쪽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현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순간 멈췄다. 낯설지 않은 이름,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이름, 그리고 문득 오래전 어릴 적 사진첩에서 본 한 장면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수연의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혹시 예전에 병원에서 강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인연이 있었죠? 수연의 시선이 어머니를 향했다. 서진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수연아, 사실은 나와 강현 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그리고 지금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있어.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순간의 정적.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컵에 물을 따르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서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야? 응.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덧붙였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조금 낯설고요.
하지만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엄마, 저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서 사장님, 엄마 잘 부탁드려요. 강연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따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한서진은 깨달았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용기이자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는 강연의 손을 조용히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강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우리 둘만이 아닌 하나의 가족이 되는 시작이죠.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원도 설풍의 달빛 정원 펜션 마당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가 열렸다.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 흰색 천으로 장식된 장미꽃 화분,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은 양가 가족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물론 한서진과 서강현이었다. 수연과 수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강현의 아들 민재와 딸 강아름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서강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젊지 않지만 사랑 앞에서만큼은 지금 막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서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의 팔을 잡고 말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나이에 대한 시선, 딸들에게 설명할 용기, 그리고 세상의 수군거림. 하지만 지금은 행복할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파티를 축하하러 온 지인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 순간 강연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진 씨, 늦었지만 저랑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은은한 진주 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춘 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렇게 걷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고 그 소리는 단풍에 흔들리는 숲 사이로 퍼져나갔다.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오래된 상처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뒤로 한 채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달빛 정원 펜션을 새롭게 꾸며 체아테스네이 늦은 사랑을 위한 쉼터베인 세레언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나이 들어도 설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공간. 그리고 진짜 마음만 있으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연아, 이제 엄마도 조금 행복해져도 될까? 뒤에서 다가온 강현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늦게 피어난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설풍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